고소와 맞고소가 왕왕되고 있는 이 박나래 씨 사태. 경찰 측은요, 결국 공갈미수 혐의로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에 대한 수사에 착수되었습니다. 매니저를 상대로 갑질과 횡령, 의혹을 받고 있던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을 맞고소한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7일 뉴시스 언론사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지난 5일 박나래 씨가 접수한 공갈미수 혐의 사건을 최근 형사과에 배당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용산경찰서에서는요, 추후에 박나래 씨를 소환하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박나래 씨의 자택이 이태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마 용산경찰서에 의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소지 때문이죠. 박나래 씨 측이 이렇게 수억 원을 전 매니저들이 요구했다. 또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 박나래 씨가 주장하고 있는 많은 이런 매니저들의 어떤 몰상식한 돈을 요구했다라는 사실들에 대한 근거 자료를 공개해라. 근데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전 매니저들은 서울 강남경찰서에다가 박나래 씨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여러 가지 혐의로 박나래 씨를 고소했고, 박나래 씨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이태원 쪽에 있는 용산경찰서에 맞고소를 한 것인데, 이게 법적 공방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결국 최종에는 증거 싸움으로 모든 것이 판가름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여론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증거가 얼마나 더 많이 제시되느냐, 얼마나 더 타당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승소를 하고 누군가는 패소를 한단 말이죠. 지금 두 양측이 이미 협상 자체가 결렬이 되어 있고 완전히 극과 극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패소하는 쪽은 엄청난 이 어떤 배상금, 또 엄청난 역풍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인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하여 직접적인 반박이 빗발쳤습니다. 내몽골 지역의 의대에서 최연소 교수였다. 근데 아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너무 크다라는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주사이모로 알려진 당사자가 굉장히 분개하게 나는 의대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과거 중국 내몽고 지역의 의대에서 나의 경력이 모두 다 증빙이 됐다. 본인이 의료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죠? 본인이 의사로 활동했던 의료인이다 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국내에서 이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주사이모라고 알려진 A씨가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아니다 라는 의혹이 등장했고, 거기에 대하여 A씨가 하루 만에 나는 의대 교수였는데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대중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혼란스럽죠? 근데 팩트는 이거예요. 몽골에서 의대 교수를 했건 센터장을 했건 뭐가 됐던 간에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면허가 그래서 있냐 없냐. 본인이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의료 관련 면허를 까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운전자면 운전면허증을 까면 되지 않냐. 근데 저렇게 자신이 내몽골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이력과 사진들만을 오픈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크죠. 박나래 씨야 그럼 몽골 가서 살아라 이런 말도 있고, 이제 조사가 들어가겠지만 답이 이미 보인다. 몽골 의대에서 최연소 교수를 역임했고 한국에서 10년 넘게 주사 이모를 역임한 게 아니냐. 해명이라고 말을 하는 거냐. 의사라고 우기는 이유는 엮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가 보다. 술 깨려고 린 거 맞을 수 있다. 근데 그런 건 연예인도 병원에 가서 직접 맞아야 한다. 조인성 배우 역시 시골 병원에서 술 깨려고 링겔을 맞는 거 봤다. 근데 집에서 링거를 맞는 거라면 불법 약물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지금 이 주사 이모라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 주사 이모라는 당사자에게 또 다른 연예인들도 이렇게 박나래 씨처럼 자택에서
주사를 맞은 걸로 보여진다라는 의혹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롭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 사실로 밝혀지고 이 주사 이모라고 지칭되어져 있는 당사자가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이 없는 불법 행위였다라고 확정이 되는 순간 이 당사자에게 박나래 씨처럼 주사를 맞은 모든 연예인들은 다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연예인들도 다 같이 싸잡혀서 박나래 씨처럼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입을 열었고 본인이 교수다 그러면서 내가 의료 면허를 가졌다라고는 했지만 아시다시피 과거 12년 전, 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면서 공부를 했을 뿐 이 강연 장면도 공개했고 인터뷰 영상도 공개를 했지만 사실상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의사 면허가 있냐 없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디스패치가 주장한 이 주사임모라고 의심되는 당사자가 운영한 사업체들이 제조업, 화장품 관련업, 의료관광중개업, 엔터테인먼트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의사라고 보기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는 비판이 많이 나온 이유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을 했어요. 매니저가 뭘 알아. 불법 의료를 반박하면서 국내 면허에 대한 이 부분은 미궁에 빠져 있다. 확인 중이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알다시피 이게 제가 한번 공개를 해드렸던 자신의 이 내몽골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의사 프로필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쫙 공개했는데 전 매니저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했죠.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삶을 아니?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냐? 근데 박나래 씨 측이 애매하게 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들은 합법적인 진료를 받은 게 맞냐? 근데 이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대해서 한 번 더 언론사에서 물어본 겁니다. 이 주사임모라는 A씨가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료인이라고 하더라. 그 인스타 게시물 한번 봤냐라고 물어보자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갖췄는지에 대해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 보니 박나래 측에 물어본 결과 해당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확인 못했다. 확인해 보겠다 라고 전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나래 씨 측은 여전히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 전부이다. 불법 의료 행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근데 인스타그램 게시물 올라온 지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사실 이거 확인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3시간? 정말 많게 잡으면 뭐 6시간 정도면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는 데에 대한 입장문 발표가 그 이후에 있었느냐? 그 이후에 입장문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최근 조세호 씨 사태도 터졌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죠. 일명 조직폭력배와 연관이 있다라고 많은 사진이 떠돌면서 이 조세호 씨도 지금 나락행을 하고 있는데 이 조세호, 박나래 두 사람의 논란에 대해서 양측 다 공통점은 인정하고 있지 않고 전면 부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해명 아닌 해명에도 많은 시청자들은요 하차 요구가 빗발쳤고 결국 국민청원까지 쏟아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조세호 씨는 하차해야 한다라는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뭐 물론 박나래 씨가 지금 국민청원까지 올라오진 않았지만 만약 여기에서 이 주사 임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지지 않는 순간 박나래 씨도 조세호 씨처럼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결국 방송 하차를 굉장히 피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박나래 씨 사태를 두고 이때의 장면이 기사에서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박나래 씨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기안84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 기안84가 당시 이러한 말을 했어요. 네 주변에 사자가 너무 많다. 이 박나래 씨가 이때 내가 그렇게 걱정이 돼?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 당시 때 기안84가 사자 냄새가 나더라. 나는 그런 거 잘 만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안84가 이때 뭐라고 했냐면 나래야 네가 사람을 막 소개해준다. 좋은 분들이겠지. 근데 나는 촉이 있다. 살짝 사기꾼의 냄새가 나는. 나는 그런 걸 잘 맡는다.
물론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주변에. 그러자 박나래 씨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실제로 사기꾼들이 라는 식으로 동조를 했고 또 나아가서는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말을 합니다. 저 아이는 인물도 너무 좋은데 이상하다. 박나래의 재산을 노리고 온 것 같다. 이시연 씨와도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박나래 씨를 만나냐? 모델 같았다. 키도 190이었고. 근데 오랫동안 그 친구를 보며 내가 조금 넘겨짚었나라는 생각을 했다. 내 생각엔 그 친구를 안 만나면 네가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했다. 네가 눈이 높아져서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안84가 결국 뭐죠? 박나래 씨의 주변인들을 실제로 돌아보면서 네 주변에 사기꾼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다. 그리고 네 전 남자친구 너를 만나기에는 네 재산을 노리고 네 옆에 붙은 걸로밖에 안 보였다. 이런 말을 했다란 얘기예요. 지금 박나래 씨 주사 이모와 관련된 사태가 가장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나래 씨와 또 박나래 씨 주변 지인들은 의료 행위가 합법적이었다. 의사 면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 이 주사 이모가 박나래 씨를 작정하고 속이고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거라면 이거 박나래 씨가 속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안84가 말한 대로 주변에 사기꾼이 많아 보였다라는 겁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줬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박나래 씨는 사실상 어떻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거짓말이다 가짜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거나 일정 부분이라도 그것이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를 보고 야, 네 재산 보고 온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던 기안84의 눈이 정확했었다라고 밖에 판가름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주사이모 사태가 왜 심각하냐면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거예요. 해외 의대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몽골에서 의사를 했건 의사장을 했건 의사의 할아버지였었던 간에 우리나라 한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사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주사 놔줬다고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말씀드렸던 주사 이모가 이런 거 아무리 공개를 하고 내가 뭐 이렇게 유명했었다, 센터장을 했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이러한 말이 있어요. 박나래 씨에게 지급된 우울증 치료제로 알려진 약물 리스트 중에 심각한 게 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디스패치가 공개한 거죠. 우울증 치료제. 처방이 필요한데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던 주사 이모가 줬다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 이 오른쪽 캡슐 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노란색 알약이 더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디스패치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약이 심각하다라고 표시를 했지만 왼쪽 약은 진짜 항정신성 물질, 약국에서도 금고에다가 자물쇠를 채워놓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약에 비해서 왼쪽 약은 굉장히 함부로 처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이시죠? 저걸 어떻게 처방받았을까? 예전에 모 연예인이 일본에서 항정신성 약물을 수입해서 먹다가 결국 걸려가지고 수사받았잖아. 그게 바로 저 왼쪽에는 약이다. 저 약은 절대 비대면, 대리 처방 자체가 안 된다. 부작용과 단약할 때 금단 증상도 있을 정도로 심한 약이다. 근데 저걸 남의 처방전으로 모아서 그것도 한꺼번에 2달치를 줬다?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다.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약인데? 공황, 불안장애에 쓰이는 향정신성 약물이다.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반응이 오는 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통합되어 있다.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금고에 따로 관리하고 있다. 대리 처방 비대면으로 받아온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온라인상에서 주장하는 글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징역 5년형에 처해지는 건 당연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 만약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금 이 주사 이모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박나래 씨와 두 사람이 나란히 구속될 수 있는 위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형사처벌받고 벌금형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 징역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있습니다. 가정 전문 간호사의 예외적인 허용이 있다.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받은 이번 왕진이 예외적으로 합법적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방문 진료가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항우울제 등 문제되는 약물을 전달받아 복용을 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최대 쟁점인 부분이 바로 이 A씨가 의료인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면허증이 없다면 당연히 불법이 되는 거죠. 다만 의료법의 해석상 합법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의료법은 응급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때 허용된다고 해요. 복지부 관계자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밖에서 주사를 맞는 건 당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사이모의 불법 의료 행태가 여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행위가 응급 상황 대응이 너무 어렵고 환자의 기록 관리도 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재판에 가봐야 사건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글쎄요, 어찌됐건 박나래 씨 사태가 매우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 혼자 산다 측에서는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박나래 씨의 2차 입장 발표에 굉장히 시선이 쏠렸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MBC의 고위 관계자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박나래와 관련해 부정적인 이슈들이 잇따르며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논의 중이다. 해당 의혹이 처음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박나래 씨와 소속사 전 관계자들 내에서 발생한 문제이며 양측 입장이 달라 잘잘못을 명확하게 판가름하기 어려웠다. 이후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시청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나 혼자 산다는 매주 월요일 스튜디오 녹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박나래 씨가 8일날 녹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여부가 방송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나 혼자 산다 측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말 내내 박나래 씨의 녹화 참여 의사 여부를 함께 고려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박나래 씨 측은 일요일날 현재로선 스케줄에 변동이 없다. 저녁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늦으면 그 다음 날인 8일날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2차 입장문에 나 혼자 산다 녹화 진행 여부 및 다른 프로그램 촬영 여부에 대해 내용이 또 담길지 관심이 쏠렸다라는 겁니다. 사실 박나래 씨와 관련된 이 퇴직금과 어떤 갑질 논란으로 시작했던 것이 결국 박나래 씨의 불법 의료 행위로까지 번져나가게 되면서 이 사태가 그냥 단순히 당사자들 간의 어떤 금전적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징역형, 구속될 수 있는 추사이모와 박나래 씨가 나란히 지금 은팔찌를 찰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번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 MBC 나 혼자 산다 측은 2차 입장 발표만을 기다려 왔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박나래 씨 측에서는 기존과 똑같은 스탠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문제 없었을 때처럼 방송 스케줄 소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태니 이 대중들의 분노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죠. 여기 보면 박나래 씨 친모 어머니가 이 전 매니저들에게 2천만 원을 입금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주장이 펼쳐졌냐면, 이 뒤에서는 박나래 씨 어머니가, 박나래 씨도 아니고 어머니가 몰래 이렇게 합의금을 종용한 게 아니냐, 입금하면서, 이렇게 말이 나온 겁니다. 박나래 씨 어머니가 피해를 주장하는 두 매니저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입금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된 겁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씨 친모가 지난 4일 오후 10시쯤 두 매니저의 통장으로 각각 1,000만 원씩 입금을 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는 전 매니저들이 갑질, 상해 및 기타 피해를 호소하며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지 약 7시간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라고 합니다. 전 매니저 측에서는 지난 6일 해당 매체에 4일 밤 9시 반 넘어 10시가 다 된 시간에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 원이 입금이 되었다. 박나래의 모친이 보낸 것이었고 어떠한 사전 혐의도 없이 그냥 입금이 됐다. 라고 밝힌 겁니다. 이에 매니저는 바로 돈을 반환했으며 담당 변호사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 라고 문자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박나래 씨가 앞에서는 언론에 나는 무고하다. 나는 오히려 협박을 받은 피해자다. 라고 했던 것이 전부 다 코스프레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박나래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실이 맞다. 라고 인정은 했지만 같은 날 박나래 씨의 소속사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딸 박나래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 어머니가 그냥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 같다. 소속사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가 전 매니저 측의 변호사로부터 문자를 받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매체에 따르면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 측과 합의를 조율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양측의 다툼이 금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 박나래 씨의 모친이 이 상황을 좀 마무리하고자 박나래 씨와 상의도 없이 두 매니저에게 돈을 입금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는 거죠. 양측 간의 합의가 결국 불발되었는데 전 매니저 측은 5일날 박나래 씨 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전달받았지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밝혔고 박나래 씨 측도 공식 입장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제 완전 갈라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르게 뒤에서는 이렇게 합의가 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불발되고 만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양측이 완벽하게 갈라서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머니 이 행동에 대해서 대중들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떳떳하면 법적 대응을 해야지 왜 몰래 입금을 합니까? 박나래에게는 힘든 연말이 되겠다. 이번 논란을 차치하고 박나래가 지금까지 활동하는 것 자체가 신기해 보인다. 예전에 있었던 이 뭔가 좀 희롱적인 방송 논란, 만약 남자 연예인이 그런 행동을 했어 봐라. 법적으로 무혐의고 뭐고 간에 그날로 방송가에서 퇴출됐을 거다. 이러한 여론들. 결국에는 뭐 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했냐, 가만히 있었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 주사 이모는 도대체 누구냐, 이런 말까지 계속하여 박나래 씨를 지금 물어뜯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에게는 맞고소, 주사 이모 의혹에는 의사에게 주사를 맞은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당초 박나래 씨가 아시겠지만 이 몰래 링게를 맞은 것 자체가 불법 시술이었다. 집으로 불러서 면허증도 없는 그런 일명 주사 이모라고 불리우는 의료계 은퇴자에게 불법적으로 시술받았다. 뭐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전면 부인을 한 겁니다. 공식 입장을 밝혀보면 불법 의료 행위에 직접 입열었다. 주사 이모는 의료인이 맞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주사 이모는 현직 의료인이 맞으며 병원 왕진 형태로 주사를 맞았다. 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시술에 대해서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다. 불법 의료 행위가 아니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결국 은퇴 선언을 하게 된 조진웅 씨도 그렇고 이 디스패치가 지금 엄청난 걸 증거를 가지고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디스패치에서 박나래 씨도 직접 이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주사이모로 불리우는 인물에게 링거를 맞았다. 우울증 치료제를 대리 처방받았다. 그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박나래 씨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의료시술을 받은 듯한 정황까지 함께 담겼죠. 디스패치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주장한 내용이 틀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도 없는 걸로 아는데 과연 디스패치가 의료인인데 이 왕지들 와가지고 시술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 물론 박나래 씨 측은
당사자의 진술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나래 씨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없다. 촬영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하여 링거를 맞았을 뿐이다. 근데 디스패치는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속사 측은 해당 인물이 의사 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만나 친분이 생겼고 이후 바쁜 스케줄 중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왕진을 요청했던 것이다. 자, 근데 이게 말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소속사 측에서는 해당 인물이 의사 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근데 디스패치는 아니다. 그렇다면 만약 디스패치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면 소속사는 우리는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말아버린단 말이죠. 굉장히 무책임한 해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밝혀진다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다, 변명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역풍은 수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당연히 대중들의 반응도 좋지 않습니다. 의료인이라는 증거와 대리 처방이나 집에서 주사 맞은 행위에 대해서 해명해라.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팩트는 뭡니까? 영양주사를 맞았을 뿐이다? 아니다. 오피스텔에서 불법 시술을 받았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쟁점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 된 거죠. 뭐 지금 갑질 논란은 일단 투명하게 밝혀야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주사 시술 자체가 불법 행위로 밝혀질 경우 박나래 씨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된 거죠. 그래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논란의 핵심이 오피스텔에서 영양주사를 맞는 것이 과연 불법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인물이 캐리어 가득 수액 세트, 주사기, 여러 가지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반복적으로 박나래 씨에게 투약해줬다라고 전 매니저들은 주장을 했는데 처방전 없이 항우울제, 수면제 등은 이게 의료법 위반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뭐 아니라고 주장은 했지만 법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실제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라고 한다면 합법적이다. 중요한 건 이 당사자가 면허증이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의사 면허가 없다라면 뭐 장소와 상관없이 병원에서 났다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었냐 아니었던 사람이었냐라는 건데 박나래 씨 측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사 이모의 면허 여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그 당사자가 연락이 닿고 있지 않다. 굉장히 어떻죠? 좀 무책임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무책임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의료인 당사자와 연락이 되거나 그 당사자의 면허 소지 여부가 확인이 되는 경우 박나래 씨의 주장이 역풍이 될 수도 있고 옹호론으로 돌아설 수도 있겠죠.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나래 주사 이모 불법 의료 반박 최연소 교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일명 주사 이모로 알려진 이모 씨가 불법 의료 행위를 반박하게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SNS에 중국 내몽고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리게 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중국어로 막 되어져 있고 이 면허증 같은 걸로 보이는 일명 주사 이모로 불리는 당사자가 이렇게 사진을 올린 거예요. 현지 매체와 인터뷰한 영상과 강연 모습도 공개가 됐고 12년, 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 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을 했다. 병원장, 성형외과 과장님 배려와 내몽고 당서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한국 성형센터까지 유치할 수 있었다. 센터장으로 한국을 알리기 위해 방송 인터뷰와 강연도 마다하지 않았다. 근데 코로나가 터졌고 내몽고에서의 경력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박나래 씨 매니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삶을 아냐.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SNS 계정에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한국성형센터장 그리고 뭐 화장품 제조업, 의료 관광 중개 뭐